안녕하세요. 수식어구의 동사 찾기 챕터 2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닛 5 주어 뒤 수식어구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저번 강의에서 제가 어떤 거 정리해 드렸었죠? 형용사류에 대한 걸 정리를 해 드렸었습니다. 다들 공부하신 거죠? 자, 그러면 형용사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왜 주어 뒤 수식어구의 여러 형태들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짧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 다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저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게 있어요. 문장의 형식이죠. 자, 문장의 형식을 왜 공부한다 그랬지?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영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딱히 분석하지 않고도 술술술술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문장의 형식을 배우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자, 우리 문장의 형식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삼형식 문장을 한번 볼게요. 예시를 드는 겁니다. 자, 삼형식 문장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제가 이 세 가지 부분들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면 이렇게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주부와 그리고 술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다들 공부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주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민망하죠.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주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술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죠? 바로 술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고, 술어 자리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니까, 동사밖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냥 편의상 동사라고 표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주부는 문장에서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부분이에요? 주부는 문장에서 간이 좁으니까 좀 내려볼게요. 주부는요, 문장에서 about what, about whom 을 나타내는 부분이라 그랬어. 무슨 뜻이에요? 아, 내가 앞으로 문장을 말할 건데 이 문장은 얘에 대한 거야 라고 주인공을 밝혀주는, 문장의 대상을 밝혀주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제 술부라는 부분에서 이 주부, 주어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다루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문장 해석을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 주부보다는 어디가 되겠다? 술부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술부가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 그런데 술부 부분을 보니까 술어도 있고요. 그 뒤에 목적어 같은 덩어리도 붙어 있었어요. 그쵸? 자, 제가 술어가 가지고 오는 이런 덩어리들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었죠? 보충어라고 부르겠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보충어를 가져오는 거, 어떤 보충어가 올지를 결정하는 애는 누구라 그랬어? 술어다라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술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누구를, 술어를 찾는 것이 우리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하니까 깔끔하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술어를 찾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걸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자, 술어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첫 번째, 술어 자리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동사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아, 그러면 동사가 나오면 얘는 술어일 가능성이 높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즉, 품사를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도 이 술어 동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문장을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쵸? 주부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고? 술부고. 술부의 맨 앞에 나오는 게 뭐고? 술어 동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이 주어의 뒷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다? 술어 동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만 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아. 왜? 주어 찾고
품사가 동사인을 찾으면 걔가 수로 동사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저번 챕터에서도 계속 배웠지만 주어라고 하는 놈이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라 그랬죠. 주어는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고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뭔가를 막 덧붙일 수도 있는 친구였어요. 즉 어떤 친구들이 붙을 수 있다? 주어와 동사 사이에는 주어 동사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바로 대표적으로는 수식어구가 되겠죠. 수식어구.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건 뭐다? 수식어구들이다. 왜 찾는다? 이 수식어구들을 괄호 쳐냄으로써 진짜 문장의 주어 부분 중에 주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봅시다. 자, 우리가 주어 다음에 나오는 게 수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었어요? 명사밖에 없었죠. 그쵸?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 뭐야? 이 명사의 수식어구, 주어의 수식어구라는 거는 명사의 수식어구라는 거고요.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 그렇죠. 형용사밖에 없죠. 그걸 문법 책들에서는 형용사적 수식어구다라고 부르고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서 형용사류다 이렇게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여기 형용사류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던 거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형용사류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겠네요.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다 형용사류라 그랬으니까 우선은 형용사, 형용사구. 이 친구는 우선은 형용사류에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준동사 중에서도 형용사류로 사용되는 애들이 있다 그랬죠. 준동사 종류 뭐뭐 있는데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분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형용사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류로서 사용되는 애들이 누구누구 있었어요? 첫 번째 투부정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 분사가 있었죠. 분사는 크게 또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었었네. 현재 분사와 어떤 거? 과거 분사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현재 분사는 ing 형태인 친구들, 과거 분사는 pp라고 부르게 되는데 보통 형태가 어떻게 된다? 동사에 ed를 붙인 형태가 된다. 아닌 애들도 있지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오는 구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전명구 혹은 전치사구다 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전치사구는요 수식어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랬는데 수식어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었고 부사가 있었죠.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로도 사용되고 부사로도 사용되지만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집중할 부분은 어떤 게 되겠다? 형용사로서 사용되는 형용사류로서 사용되는 전치사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전치사구도 형용사류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것도 형용사절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참고하셔야겠고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제가 촬영해놨던 고등 문법 관찰하기 고문관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일문에서는 동격 접속사 대시 이끄는 대절을 형용사류로서 집어넣어놨어요. 실제로 동격 접속사 대절은 명사절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지만 약간은 수식하는 꼬라지처럼 보여서 이 책에서는 형용사절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 참고하셔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 정리되셨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41번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Proponents of the government economic policy of부터 policy까지 괄호 쳐보면 전치사 of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네요. 그쵸? Proponent, 그럼 무슨 뜻이에요?
proponents 그러면 지지자, 찬성자 이런 뜻이죠. 옹호자. 아무튼 좋다 좋다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 프로라 그러면은 좋다, 앞이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의 반대말 op를 붙여서 opponent라고 하면은 반대자, 적, 상대 이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아무튼 proponents of the government economic policy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찬성자들은 argue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해? that 이하라고 주장하겠죠. The policy 그 정책이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country's economic success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우리 수거처럼 먼저 알아둘게요. play a role 이라고 하면 역할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in 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주면 어디 어디에서 역할을 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play a role 얘를 하나의 동사로 보든 play a role in까지 하나의 동사로 보든 여러분이 수거처럼 외우시는 걸 권장드려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played 동사 a central role 목적어 이런 식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죠. 오케이. 정책이 했다는 거야. 뭐를? A central role.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 The country's economic success. 국가의 경제적인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이 정책이 짱짱짱이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오케이. when. 자, when은요. 어려운 독해로 가면 갈수록 although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although의 의미를 갖게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Although the evidence 증거인데 어디 쪽으로의 증거야? 죄송합니다. The evidence to support this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 두 부정사가 나온 거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is thin 얇음에도 불구하고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덕분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내용은 뭔 뜻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독해 포인트 한번 볼게요. 우선 자, 우리가 독해를 함에 있어서요. 이 지문에서는 딱 맞아떨어지는 구분은 아니긴 하지만 economy 경제랑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요. 보통은 자유주의 진영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쪽을 옹호하는 게 경제랑 관련된 입장이 되겠고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라는 건 보통은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표현들이 거의 같은 진영에서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government 정부 그리고 정부랑 같은 궤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regulation 규제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랑 또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게 community 공동체라는 단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라고 물으시면은 그거는 글 읽다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뭐든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경제 활동은요.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는 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 주로 나오게 되고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시장에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게 냅둬버리면 소수가 경제를 독점해버리는 좌지우지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건전하지 못한 경제로 흘러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정부가 그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경제를 올바르게 굴러가도록 해야 돼. 특정 개인이 경제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경제 발전의 이익을 모두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돼. 라는 의미에서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물론 이 지문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사용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41번 같은 경우에는 of the government economic policy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주어를 수식해주고 있네요. 이 전치사구 때문에 우리가 주어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4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2번. 자, 봅시다. Younger people. 어린 사람들이죠. 더 어린 사람들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 Learning. ing 나온 거 보니까 현재 분사가 시작되고 있죠.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배우는 더 어린 사람들이 typically. 일반적으로 usually랑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achieve. 도달합니다. 어디에? fluency. 유창성을 도달한다는 거죠. more easily. 더 쉽게 동의한다는 거야. 동의? 습득한다는 거죠. 도달한다는 거죠. than 누구보다? than older learners. 더 나이 많은 학습자들보다 younger people이 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유창성을 빨리 습득한다는 거죠. but 그러나 there are 그러면 뭐뭐들이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주어가 뒤에 나오는 거죠. many successful adult learners. 그러나 있습니다. 누가? many successful adult learners. 많은 성공적인 성인 학습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성인 학습자들인데? learning a language.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이죠. 뭐를 통해서? through conscious effort.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보통 7살 이전에 언어가 완성된다 이러면서 막 어린이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막 이러죠.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성인 학습자들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언어를 성공적으로 학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지문에서도 우리가 독해를 함에 있어서 알아뒀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학습, 그 중에서도 언어 학습에 있어서 우리가 conscious하게 언어 학습을 하는 게 있고요. conscious의 반대말 unconscious 하게 언어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언어 학습을 다루는 글들을 보면요. conscious하게 언어 학습을 하는 걸 learning, 학습이라고 하고요. unconscious하게 언어 학습을 하는 걸 acquisition, 언어 습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습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픽업하는 거. 내가 자연스럽게 머리에 체득하게 되는 걸 acquisition이라고 하고요. 학습이라고 하는 건 의식적으로 내가 시간과 노력, 계획을 투자함으로써 배우는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conscious한 learning을 하게 되는 건요. puberty, 사춘기 이후 혹은 adult, 성인 학습자들이 이런 conscious한 learning을 주로 한다고 하고요. 이런 acquisition을 하게 되는 건 children, 이런 어린 아이들이 보통은 자연스러운 natural language use 속에서 언어 학습을 한다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글을 읽어나감이 있어서 살짝 이렇게 언어가 다르게 사용되는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훨씬 독해가 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드린 거고요. 하나 더. 지금 보니까 bu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younger people 들과 older learners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비교급 more tha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younger people과 older learners 이 두 대상들을 뭐 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죠. 전형적인 CNC 패턴이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가야 되는 게 뭐야? 비교급 표현이 나왔다는 건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뭐 하고 있다는 거다? 대조하고 있다는 거다.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younger people과 older learners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거? 두 대상 사이에 difference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캐치하셔야겠죠. 하나 더 뒤에 보니까 여기 but 이라는 표현 나오면서 앞에 나왔던 통념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실을
비교 대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것도 전형적인 CNC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4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나온 younger people을 꾸며주면서 현재 분사구가 형용사류로서 사용되어서 주어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문장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4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장 볼게요. 보니까 맨 앞에 triggered, ed로 시작하고 있죠. 동사, 과거형부터 시작할 리는 없으니까 얘는 PP, 과거 분사로 봐야겠고요. 과거 분사가 문장 맨 앞에 튀어나왔다? 이건 볼 것도 없이 분사 구문이네요. 그러면 triggered, trigger, 그럼 촉발하다라는 뜻이죠. 촉발되어서 뭐에 의해서? by low blood calcium levels, 낮은 blood, 혈액, 칼슘 수치에 의해서 촉발되어서 cells, 세포들인데 어떤 세포들이야? cold, ed 붙었으니까 또 pp가 되겠네요. 오스테오클레스츠, 저도 몰라요. 파골세포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불리는 세포들 이 breakdown 어떻게 한다고? 분해한다고요. 뭐를? burn, 뼈를 분해해 버린대. 뭐 하기 위해서? to release, 방출하기 위해서. calcium, 뼛속에 있는 칼슘들을 어디 쪽으로? into the blood, 혈액 속으로 release, 방출하기 위해서 뼈를 부숴버린다는 거죠. 오케이. 뒤에 컴마 ing 나왔죠? 컴마 ing 나오면 뭐뭐 하면서 혹은 그리고 뭐뭐 했다, 그런데 뭐뭐 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otentially, 잠정적으로, 잠재적으로, 가능성상으로 causing, 유발하면서 bone mass reduction, 여기서 mass는 덩어리보다는 질량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고요. 뼈 질량 감소를 유발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다시 해석해보면 낮은 혈액 칼슘 수치에 의해서 촉발되어서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세포들은요, 뼈를 부셔요. 왜? 칼슘을 혈액으로 방출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혈액을 뼛속으로 방출시키는 게 유발한다는 거죠. 뭐를 유발해? 뼈 질량을 감소시키는 걸 유발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 글 구조 보니까 되게 복잡해요. 아니에요. 안 복잡해요. 이건 전형적인 cause and effect 패턴으로 쓰여진 글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trigger 이라고 하는 표현은 촉발한다는 거죠. triggered by도 일종의 CNE 패턴이 되겠네요. 칼슘 수치가 부족해져서 어떻게 된다고? 얘가 breakdown, 부셔버린대요. 결과를 낳는 표현이니까 얘도 cause and effect 패턴이겠죠. 왜 부신다고? to release, 방출하기 위해서. 이것도 cause and effect 패턴이겠네.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표현이니까요. 그쵸? 그런데 뒤에 causing, cause, 유발하다는 뜻이니까 이건 대놓고 cause가 들어있죠. cause and effect 패턴의 표현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을, 43번 지문을 내용상으로 분류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줄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저 이름 이상한 애가 breakdown bone, 뼈를 부셔버릴 거라 그랬죠. 왜? 뭐 하기 위해서? 칼슘을 혈액에 방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뼈를 부셔서 칼슘을 방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뼈에 있는 질량이 부족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 세 줄이나 되는 문장을 읽고서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칼슘이 부족해? 그럼 뼈를 부셔서 혈액에 흘려보내줘. 그러다 보니까 뼈가 작아지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은 왜 이 파트에 들어가 있었느냐? 우선은 여기 나오는 분사 구문이 주어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포인트, 콜드 오스테올로클레스트, 죄송합니다. 발음을 안 찾아봐서 과거 분사구가
과거 분사구가 앞에 나온 명사, 주어를 수식해주는 구조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 많이까지는 아니고 조금 하신 분들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자, PP는요, 보통 목적어를 안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이런 이상한 덩어리가 붙어 있는 거죠? 자, 우선은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파트를 보셔야 되냐면, 오형식의 수동태라고 하는 파트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문법 책에서.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자, 주어가 있고요. 콜이라고 하는 오형식 동사가 있으면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바꿔야 돼? 첫 번째 1단계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콜, becolled로 고쳐줘야겠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래 목적어로 사용되던 친구가 주어 자리로 튀어나와야겠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여기 있던 보어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 낙동강 오리알처럼 남겨져 있죠. 그대로 내려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보내게 되면 B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 필요하다면 주어를 문장 맨 뒤에 by 주어 형태로 보내게 된다. 이게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문장은 얘가 주어, 얘가 are called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동사, 얘가 주격 보어,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괄호 이런 식으로 문장이 새로 분석이 된다고요. 오케이, 보니까 뒤에 나온 명사 덩어리가요, 목적어가 아니라 뭐야? 보어가 되겠고요. 오형식의 수동태 속에서는 오형식 동사의 pp형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어가 따라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44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겠습니다. Organizations. 조직들인데 어떤 조직이야? Built on knowledgeable and committed communities of users. 이렇게 돼 있죠. 괄호 한번 쳐보겠습니다. Organizations. 조직들인데 built. PP가 나왔죠. 지어진 organizations야. 어디 위에? On knowledgeable. knowledgeable. 그럼 무슨 뜻이야? knowledgeable. knowledge 플러스 able 나온 거죠. knowledge가 뭔데요? 지식이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가능한? 말 이상하니까 지식이 있는, 해박한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지식이 있고요. and committed. committed 그러면 헌신적인 이란 뜻입니다. 헌신적인 유저 커뮤니티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organizations, 얘네들은요 often find,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뭐를? that 이하를요. good ideas, 좋은 생각들은요 come from,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야? from the membership base, 회원 기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원 기반이야? who will also provide, 제공할 베이스죠. 뭐를? rapid feedback,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할 회원 기반이야. 뭐에 대한 feedback? on whether a new service, 새로운 서비스가 will work. work 그러면 일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작동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약 같은 거, 시스템적인 거랑 같이 사용되면 효과가 있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will work,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도 하는 회원 기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죠.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즉 탄탄하고 좋은 그 사용자 집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들은요, 이 친구들로부터 피드백을 바로바로 줄 수 있는 이러한 친구들로부터 good ideas가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죠. 오케이? 즉 좋은 아이디어의 원천은 보다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유저들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글 내용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이 지문에서도 포인트가 뭐예요?
built on knowledgeable and committed communities of users라고 하는 과거 분사구가 주어를 수식해 줌으로써 주어가 어디까지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구조가 되겠죠.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독해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첫 번째, come from 이라고 하면은 몸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딱 봐도 cause and effect 패턴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추가로 will also provide 그럼 제공하는 거잖아. A가 B를 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cause and effect 패턴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조금 이건 선 넘는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built on 뭐뭐에 기반을 하는 조직들 이란 표현들도 조금 오바스럽지만 조금 과장하게 단순화시켜서 보면 cause and effect 패턴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45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45번 문장. 자, 맨 앞에 보니까 anything 어떤 것인데요. 어떤 것이야? that 명사 다음에 that 나온 거 보니까 이거 관계사절이 시작된 거네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겠죠. that contributes to 여기까지 동사로 볼게요. contribute 그러면 공헌하다, 기여하다 이런 뜻인데요. 조금 단순화시켜서 유발하다, 야기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오케이. anything that contributes to stress.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어떤 것도 이런 뜻이 되겠죠. during mealtime. 식사 시간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어떤 것도 can interfere with. 방해할 수 있어요. 뭐를? the digestion of food. 음식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부모님이 계속 막 누구는 어느 대학에 갔다더라, 누구는 편입을 성공했다더라, 누구는 어디에 취업했다더라 계속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의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래? 아, 조용히 좀 해, 그만 좀 해. 소화 안 되겠다. 밥 먹던 거 다 체하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문에서 뭐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interfere with the digestion of food. 음식의 소화를 방해한다고요. 실제로도. 오케이. 자, 이 지문을 보니까 또 cause and effect 패턴이 보이는 것 같죠? contribute to 라고 하면은 무언가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니까 cause and effect 패턴이고요. can interfere with A가 B를 망치는 거니까 A는 B를 망친다. 이런 식으로 도식을 그릴 수 있는 cause and effect 패턴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천일문 완성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문장들이 cause and effect 아니면은 contrast and comparison 패턴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45번 문장은 포인트가 뭐였을까? 딱 봐도 that contributes to stress during mealtime 이라고 하는 관계사절이 주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네요. 됐죠? 그런데 관계사절 중에서도 어떤 관계사절이야? 뒤에 보니까 that 다음에 바로 동사부터 튀어나왔죠? 뭐가 빠져 있어?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쵸? 주어라고 하는 명사가 빠져 있으니까 관계대 명사가 되겠고,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구문이란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45번 문장까지 봤으니까 이제 46번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46번 문장. When we read advertisements, 우리가 광고들을 읽을 때야. 이럴 때 우리는 보통 take it for granted, 이거는 수거처럼 외워버릴게요. take for granted 라고 하면은 뭐뭐를 이라고 하지 말자. 목적어를 당연시하다,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뜻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목적어 it이 가리키는 게 뭔지 모르겠죠? 그쵸? 뒤에 나온 that이 되겠네요. 이런 걸 가리켜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할게요. 맨날 나중에 설명한다 그러죠? 이게 문법 수업이 아니니까요. 자, 우리는 보통 당연하게 여겨요. 뭐를? that 이하를.
any comparisons. 어떠한 비교들도. 어떤 비교? which they make. 그들이 만드는 비교인데 to rival companies. 경쟁 회사들 쪽으로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비교들도요. are not. 아니라는 걸 배우죠. necessarily. 반드시 fair and square. 이라 그러면 정정당당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정정당당한 비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 경영 같은 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요. 항상 코카콜라와 펩시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네가 광고에서 야, 코카콜라가 더 좋아. 펩시는 후졌어. 라고 말한다고 쳐봅시다. 그게 정정당당한 비교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비교일 것 같아요? 당연히 편파적이고 당연히 비하가 섞여 있는 상대방을 깔아뭉개기 위한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비교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즘 사람들한테는 사실 코카콜라 대 펩시보다는 삼성 대 애플 얘네끼리 비교를 한다고 쳤을 때 삼성이 좋다, 애플이 좋다,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런 거 떠드는 거 전부 다 fair and square 하다고 여기겠어요? 아니라고 여기겠어요? 아니라고 여기겠죠. 오케이? 경쟁사들 쪽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비교들은요. 광고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비교들은 전부 다 사실은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다라는 걸 우리는 모두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표현 하나만 볼게요. 여기 보면 fair, 공정한, 정당한 이런 거 알겠어. and square 이렇게 나왔죠. square이라고 하면은 이 단어 자체에 무슨 뜻이 있냐면 정직한, 정직하게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까? 원래는 우리가 이걸 정사각형으로 알고 있죠. 정사각형, 딱 각진 친구잖아. 딱딱 생길 대로 생긴 애인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이란 또 있고요. 균형 잡혔다 보니까 형체가 올바르다는 의미에서 나아가서 그냥 올바른 이런 의미로도 나아가고요. 올바른 경쟁, 올바른 사람, 올바른 상황, 올바른 시험 이런 의미에서 정당한 이런 의미로도 정당한 이런 의미로도 확장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스퀘어 자체가 정당한 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걸 알아두시면 되게 학습에 도움이 될 텐데 영미권에서는요. harmony, 조화로운 거, 그리고 integrity, 통합적인 거 이것들이랑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면요. 보통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square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 뜻인지 모르더라도 도저히 유추할 수가 없더라도 뭔가 균형 관련된 거, 인티그레이트 관련된 단어면은 다 플러스의 의미겠구나. 뭔진 몰라도 fair랑 비슷한 의미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유추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odd 같이 이상하고 홀수고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안 좋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케이? 제가 방금 홀수라는 말을 했었죠. 홀수라 그러면은 뭔가 짝이 안 맞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요. 그럼 반대로 even numbers 그러면 짝수란 뜻이죠. even 짝수의 란 뜻이면은 얘는 무슨 뜻이 될까? 짝수라는 건 짝이 맞아져 있는 거니까 균등한, 공평한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even으로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의미들은 전부 다 플러스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알아두면 좋겠다. harmony, integrity 이런 단어들이랑 같은 뜻,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배우고 가자고요. 되셨죠? 자, 그럼 4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포인트일까? when이라고 하는 부사절이 앞에 나와서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 which they make to rival companies 이 부분 관계사절이 앞에 나온 comparisons를 꾸며주는 구조를 연습하게끔 의도한 거겠죠. 관계사절 중에서도 어떤 관계사절? which 다음에 they, 주어가 보이는 거 보니까 더 볼 필요도 없이 목적어가 빠져 있겠죠. 그치? 목적어는 명사가 차지하는 자리니까 명사가 빠져 있네?
관계대 명사가 될 거고요.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진 구문이 되겠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된 구문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47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문장. countries, 국가들인데요. 어떤 국가들? where sleep time, 잠자는 시간이 has declined, 감소했는데 most dramatically, 가장 극적으로 감소한 국가들은요. over the past century, 지난 세기 동안, 지난 한 세기 동안 극적으로 수면 시간이 줄어든 국가들은 are also those, 그것들이래.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뭐야? 당연히 countries가 되겠죠. 국가들이야. 어떤 국가? suffering the greatest increase in rates of physical disease and mental disorders. suffering, 고통을 받는 국가들이죠. 뭐로부터 고통받는 거야? the greatest increase, 엄청난, 가장 큰 증가로부터 고통받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의 증가야? in rate, 비율에 있어서의 증가예요. 어디에서의 비율? of physical disease, 신체적 질병과 and mental disorders, 정신적인 장애에 있어서의 비율의 엄청난 증가로부터 고통받는 국가라는 거죠. 무슨 뜻이야? 슬립 타임이 줄어든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과 같더라? 멘탈적으로나 피지컬적으로나 전부 다 안 좋아진 국가들이랑 같은 국가더라라는 거죠. 즉, 수면의 감소가 정신적인,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지문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포인트가 뭘까요? 이제 눈치채시겠죠? Where sleep time has declined most dramatically over the past century라고 하는 관계 부사절이 앞에 나온 주어 부분을 수식해주는 관계사절이 되겠네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관계사절 중에서도 어떤 애라고? 관계 부사가 사용된 구문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공시생분들 잠 줄여가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시는데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실제로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병도 생기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고요. 이러면 공부가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자야 되는 시간, 아주 적게는 4시간부터 일반적으로는 7시간 정도 잠자는 시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공부를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48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8번 문장. In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The interpretation of dreams라고 하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책이 되겠죠. 프로이트가 누구야? 처음으로 정신 분석을 한 사람이죠. 꿈을 통해서, 무의식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분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꿈의 해석이 뭔지 모르니까 삽입절이 나와 있죠. published, 출판된 거야. 언제? 1900년대에 출판된 이 꿈의 해석 안에서 시그문드 프로이드라고 안 하고요. 지그문드 프로이트라고 읽습니다. 보통 지그문드 프로이트는요. suggested, 제안했어요. 뭐를? that 이하를. dreams, 꿈들은요. occur, 발생한다고 제안했어요. 언제? when feelings and ideas, 감정들과 생각들이, 근데 어떤 감정과 생각이야? unacceptable to the individual, 그 개인에게 unacceptable, acceptable 그러면 받아들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 불가능한 감정들과 생각들이 threatens to disturb sleep. threatens to disturb 그러면 방해할 것 같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뭐뭐 할 것 같다. 잠을 방해할 것 같을 때, 그럴 때 꿈이 발생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 표현부터 정리해놓고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threaten 이라고 하면 보통은 위협하다 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겠지만 얘는요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threaten 다음에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뭐뭐의 징조, 뭐뭐의 조짐이 보이다. 혹은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뒤에는 당연히 제가 징조, 조짐 이런 뜻을 이런 해석을 한 걸 보니까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오게 되겠죠. 안 좋은 무언가의 조짐이 보인다. 안 좋은 무언가가 뭐뭐 할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disturb, 방해하다라고 하는 안 좋은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감정과 생각들이 막 우리 속에서 피어났을 때 이게 잠을 방해할 것 같으면 그때 뭐가 생겨나게 된다고? 꿈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된다고요. 오케이. 꿈의 해석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뭐 투사니 뭐니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인문학적인 글들이 나왔을 때 독해를 훨씬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라 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일상적인 인문학 글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프로젝션 같은 거, 투사.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이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감정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들. 자세한 내용은 저도 당연히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도. 아시겠죠? 자, 48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여기 있겠죠? unacceptable to the individual 이라고 하는 형용사 구가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주는 구조가 되겠고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체크하셔야 되는 건 긴 형용사구가 뒤에서 앞을 꾸며줄 수 있다라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요. 여기 보니까 unaccepta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뒤에 to the individual 이라고 하는 전치사 구를 달고 나왔죠. 이런 식으로 형용사는 뒤에 전치사 구를 달고 올 수 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었고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이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다음 49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니까 the ability 능력인데요. to go 가는 능력인데 from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from A to B A에서 B로 이런 뜻이죠. from one failure 한 가지 실패에서 to another 또 다른 실패로 나아가는 능력이죠. 뭐 없이 without losing enthusiasm 열정을 잃는 것 없이 열정을 잃지 않고도 한 가지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will bring 가져다 줄 거야. you 너에게 success 성공을 갖다 줄 거죠. 오케이? 무슨 뜻이야? 바로 앞에 또 실패할 게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실패했어? 다음엔 성공할 수도 있겠지. 실패할 수도 있고 하면서 또 실패를 하러 나아가. 또 실패를 하러 나아가. 또 실패를 하러 나아가. 이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발전할 수도 있고 실패 속에서 엄청난 발견을 해낼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독해 포인트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 bring 이란 표현이 나와 있죠. 그쵸? 누구에게 갖다 주다라는 의미니까요. 이런 능력이 성공을 갖다 준다. 능력이 있으면 성공한다. 이것도 일종의 무슨 표현이 될까? cause and effect pattern. cause and effect의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추가로 이 지문에서 문법적인 포인트가 뭐였겠어요? To go from one failure to another without losing enthusiasm.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앞에 나온 the ability를 꾸며주는 구조가 되겠죠. 즉, 준동사 중에서도 투부정사 구가 주어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패턴으로서 이 문장이 소개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혹시나 문법적으로 이 투부정사가 어떤 구문인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것도 일종의 동격 표현이에요. 뭐뭐라는 능력, 뭐뭐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자세한 용법은 문법책을 통해서 투부정사 용법 파트를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동격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냥 해석되면 상관없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번 문장. The fact, 사실인데요. that 나왔죠. 이거 관계상가? 의심하면서 보는 거예요. information, 정보가 is conveyed. 주어 동사. 수동태니까 뒤에 뭐 안 달고 와.
문장 완전한 것 같죠? 이거 관계부사인가? 잘 모르겠어.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정보가 전달되는 거죠. In a high-tech manner. 하이테크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된다는 사실은요, somehow, 어느 정도, as, 더해줍니다. authority, 권위, 신뢰도를 더해준다는 거죠. 어디 쪽으로? to what is conveyed. 전달된 것 쪽으로 신뢰도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달된 것이 뭐겠어? 앞에 전달된 것으로서 소개된 게 뭐예요? information이 되겠죠. 오케이? 이 information에 신뢰도를 더해줍니다. when 여기선 although임이에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in fact 사실상으로는 the internet 이 인터넷이 is a global conveyor 세계적인 전달자임에도 불구하고 뭐의 전달자? of unfiltered, unedited, untreated information. unfiltered. filter 그러면 여과하다, 투과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on 붙었으니까 여과되지 않은, 즉 걸러지지 않은, unedited, 편집되지도 않은, untreated, 잘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은 정보의 전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우리 능동적인 독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갑자기 인터넷이 왜 튀어나왔을까? 인터넷이 어떤 것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걸까요? In a high-tech manner. 하이테크 방식, 높은 기술 방식으로 전달된다 라고 할 때 예시가 바로 인터넷이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unfiltered, unedited, untreated information 이 부분은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뭐랑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somehow as authority 권위를 더해주지만 사실은 이 전달되는 정보가 어떤 정보라는 거예요. unfiltered, unedited, untreated 신뢰할 수 없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테크라는 사실이 인터넷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뭐를 더해준다고? 신뢰도, 권위를 더해준다 라고 하는 장면의 대비 이러한 반대되는 대조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이 지문 보니까요. 당연히 포인트는 that information is conveyed in a high-tech manner 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용된 that은 뭘까? 관계부사일까요? 사실은 관계부사가 아니고요. 동격 접속사 that일 끄는 동격절입니다. 동격은 제가 뭐라고 해석하자 그랬어요? 라는 이란 뜻으로 해석하자 그랬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동격절은 정말 형용사절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조간편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동격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동격, 첫 번째, 명사 다음에 컴마 명사가 나오면 동격이에요. 명사 다음에 of 명사가 나오면 동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명사 다음에 that 명사가 나오면 that 주어 동사가 나오면 동격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 명사 다음에 똑같은 의미를 갖는 명사, 명사 다음에 똑같은 의미를 갖는 명사가 나오죠. 그럼 마지막 동격 접속사 that이 사용된 경우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명사 다음에 똑같은 의미를 가진 명사절이 나왔다고 보셔야겠죠. 즉 얘는 명사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뭐뭐라는 니은으로 끝나는 해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치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니까 이 책에서는 얘를 형용사적 수식어구로 넣은 거고요. 여러분들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인 포인트를 열심히 공부하려고 천일문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문법책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여기 나온 50번 문장이 동격절을 포인트로 하는 문장이라는 거까지만 체크하시면서 반복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설명할 게 많아서 수업이 조금 길어졌어요. 제가 나름 컴팩트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약 54분 동안 이 수업 집중해서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 영상 소개란에 적어두고 있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오픈 채팅 카카오톡방으로 들어와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더라도 바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